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차관님,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효숙 대표에 대해서는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죠? 교육부 차원에서는요. 네,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 것 이외에 네. 직접 내용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교대를 중심으로 한 협력기관으로 참여했을 때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적정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 부분들을 추가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관님은 이렇게 왜 손효숙 대표가 언론도 그렇고 이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손효숙 대표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거론한다고 보세요? 네, 저희 교육적 영역에서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교육이 편향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이면서 그렇죠. 교육적 네. 가치를 훼손하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우 이념을 교육하는 장본인이 된 거죠, 손효숙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적 가치,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네.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극우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이념적 잣대에 의한 어린아이들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중심 인물이 손효숙 대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효숙 대표가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했던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이력을 보면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이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또 행사하는 것들 보면 서울시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고, 또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와의 관련성도 상당히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정치적 인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영향이 커졌을까요? 그건 바로 극우 이념을 통한 자신들의 진영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효숙 대표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리박스쿨과 관련된 현안질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차관님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손효숙 대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브리핑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오늘 진선미 의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손효숙 대표가 관련된 늘봄학교에 강사 자격증을 하는데 그 딸입니까? 딸이 그 대표로 있었다는 거 아니야? 한국늘봄연합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리그전을 펼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은 누가 보호를 해줬냐? 정치적 뒷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정치적 뒷배가 있는 건데 그 뒷배가 왜 작용을 했을까? 그것은 리박스쿨이 우리가 이름도 참 생소한데 여론 댓글 조작을 하는 전위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선군이라고 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들어보셨어요? 우리 네, 차관님? 말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자유손가락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저 차관님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을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주의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해요. 이 전체주의라는 게 뭐냐면 갈라치기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죠. 항상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강조합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동원 체제를 형성해요. 그래서 나치즘 같은 경우는 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강요하고 거기에서 국가 동원 체제라고 하는 돌격대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나치즘 돌격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체주의는 비밀 경찰을 항상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이 건전한 사고를 방해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의 기본적 틀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데올로기적인 갈라치기를 했어요. 공산 전체주의를 어느 날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를 동원합니다. 그게 국가 동원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사실은 국가 권력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검찰을 도구화했던 거고 언론을 통제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전체주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내란으로 이어지고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더 하나 나가서 나치즘 전체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념 교육을 해요. 그래서 나치의 히틀러는 뭐냐면 10대 아이들에 대한 유겐트라고 해서 인종주의를 주입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독재화를 우상화한다든가 그리고 갈라치기를 하고,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 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독재 국가들의 큰 특징들은 바로 이념 교육과 극우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틈새 시장이 있었던 것이 바로
바로 손효숙 대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갈라치기였는데 이 갈라치기에 있어서의 전선을 어디서 형성을 하느냐. 그게 바로 극우 유튜버고 댓글 부대예요. 그 댓글 부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등장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댓글 부대에 그 터전이 바로 리박스쿨이었고 인사동에 있는 하나라요관 802호에 이념적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바로 학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까 뭐 교육 현장에 몇 명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시도를 한 겁니다. 우리 차관님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더 연결되어 있느냐? 정치권과 연관돼 있고 극우 단체들하고 다 연관돼 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서 세계 10대 강국을 이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상적 자유화예요. 사상을 자유화하고 건전한 토론을 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이념적 잣대를 제공하지 않는 건전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손효숙이라는 대표는 그러한 역작용을 이용한 갈라치기 교육하고 극우 이념을 교육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이런 전위부대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보니까 교육부 차관께서 전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수사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그 넓음과 연계되어 있는 영역에 있어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늘봄의 영역이 10명이냐 20명이냐 1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늘봄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터전을 가지고 시도를 해서 강사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극우 이념 교육에 한 전체주의 교육의 토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엄중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거 아니에요. 이 연관성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이미 해갖고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차관으로서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의원님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손효숙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고 저희보다 조사가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 손효숙에 관련된 부분, 교육과 연관된 부분, 교대와 왜 체결됐고 왜 이런 것들이 다 됐는지,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됐는지 여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인가를 해줬냐? 교육부가 인가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료를 제출해야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에요. 이건. 네. 네. 히틀러의 유겐트랑 비슷한 겁니다. 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